그날 아침 나는 처음으로 내 몸이 나를 버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윤재원은 허리를 짚은 채 세수대 앞에 한동안 서 있었다. 찬물에 손을 적시다 말고 허리 오른쪽에서 번개처럼 스치는 통증이 그를 멈추게 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그 통증이 얇은 칼날처럼 몸속을 훑고 지나갔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아프냐? 낮게 중얼거린 목소리는 거울 속 주름진 얼굴에서 울렸다. 거울 속의 남자는 예전엔 힘이 넘치던 그가 아니었다. 윤재원은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허리를 움켜쥔 채 거실로 돌아오니 식탁 위엔 식은 보리차와 전날 먹다 남긴 혈압약 봉지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어제도 약을 깜빡하고 제대로 먹지 않았다. 습관처럼 아내가 챙겨주던 시절이 떠오르자 마음속 어딘가가 더 욱신거렸다. 사진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 40대 초반의 환한 미소가 담긴 그 사진을 윤재원은 늘 피하려고 했지만 아침마다 다시 보게 되곤 했다. 이럴 때 네가 있었으면.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허리를 펴보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작은 한숨을 쉬며 문 밖으로 나왔다. 계단을 내려가 우편함을 열었다. 각종 전단지와 고지서가 마구 쑤셔져 있었고 손가락이 습관적으로 그것들을 정리했다. 그중 한 장의 전단지가 유독 눈에 들어왔다. 남해진 보건센터 인증 근재활 전문 마사지. 음파라 마사지라는 이름이 눈에 박혔다. 전단지 사진 속 깨끗한 방과 은은한 조명. 그리고 허리 통증, 어깨 결림 전문이라는 문구가 선명했다. 이런 게 다 거기서 거기지. 입으로는 투덜거렸지만 윤재원은 전단지를 반으로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같은 층의 이웃 할머니가 복도 끝에서 인사를 했다. 어이쿠. 윤 선생, 허리 아프세요. 허리 좀 굽혀지셨네. 윤재원은 애써 웃었다. 예, 뭐 나이가 나이라. 괜찮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이 더디고 묵직해졌다. 방 안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으니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카카오톡 단체방이었다. 동네 사람들이 자주 글을 올리는 그 방에 똑같은 마사지샵 홍보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다. 이건 뭔가 인연인가? 윤재원은 중얼거렸다. 허리를 조심스레 문지르며 전단지를 다시 펴봤다. 이런데 한번 가보는 게 나쁘진 않겠지. 혼잣말이 입에서 새어나왔다. 주방에 놓인 벽시계를 올려다 보았다. 바늘은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윤재헌은 자꾸만 시계를 다시 보았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걸까? 스스로도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단순히 허리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다. 휴대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다. 짧은 통화 후 예약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다. 3시라 오후 3시까지 가면 되겠네. 그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잠시 그대로 멈춰서서 거울을 바라봤다. 허리를 잡은 손끝이 떨렸다. 윤재원은 거울 속 낯선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 눈가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거울을 향해 낮게 중얼거렸다. 왜 이렇게 심장이 뛰냐? 허리에 통증이 여전했지만 그 순간에는 통증보다 다른 무언가가 더 크게 느껴졌다. 윤재원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한참 동안 거울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묘하게도 아주 오래전 청년 시절에 느꼈던 가벼운 설렘 같은 것이 가슴 속에서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늦은 오후, 윤재원은 음파라 마사지 앞에 잠시 멈춰 서 있었다. 문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숨이 가빠졌다. 허리를 살짝 짚은 손끝이 굳어 있었다. 유리문 너머로 은은하게 퍼져 나오는 라벤더 향이 코끝에 닿자 가슴이 한 번 더 쿵 내려앉는 듯 했다.
뭐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긴장이 되냐? 그는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문 손잡이에 손을 올리는 순간 예전에 아내가 병원 앞에서 기다리던 기억이 스쳤다. 아내가 투병 중일 때 회의가 바쁘다고 늦게 병원에 갔던 자신이 떠올랐다. 그때 더 챙겨줬어야 했는데 윤재원의 입술이 잠시 굳어졌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접수대에서 등을 돌리고 서류를 정리하던 여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윤재헌의 발소리가 멈춘 순간 그 여자의 눈이 커졌다. 윤재헌 씨?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어딘가 따뜻했다. 윤재헌도 놀란 듯 서 있었다. 서아린 씨.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떨렸다. 서아린은 잠시 멈칫하다가 부드럽게 웃었다. 여기서 뵐 줄 몰랐어요. 저도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윤재헌은 어색하게 허리를 살짝 숙였다. 허리 통증이 순간 찌릿하게 올라왔지만 그는 그것보다 서하린의 눈빛이 더 신경 쓰였다. 서하린은 접수대 위에 놓인 상담지를 정리하며 말했다. 오래간만이네요. 허리가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 야, 어젯밤에 무거운 걸 좀 옮기다가 윤재헌은 허리를 문질렀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니까 이게 참... 서아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사시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예전에 들었어요. 그 한마디에 윤재헌은 서하린의 말을 들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손끝이 살짝 풀리는 걸 스스로 느꼈다. 누군가가 자기 안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위안이 됐다.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서하린이 문을 열어주자 윤재헌은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다. 마사지실은 은은한 조명 아래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고 라벤더와 유칼립투스 향이 섞여 공기를 부드럽게 채우고 있었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엎드려 주세요. 허리 상태부터 확인할게요. 서아린이 밖으로 나가자. 윤재헌은 잠시 서서 손끝을 한번 움켜쥐었다가 풀었다. 이게 그냥 치료일 뿐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으며 옷을 갈아입었다. 침대에 엎드리자 서하린의 발소리가 조용히 다가왔다. 허리 오른쪽이 많이 아프세요. 예. 여기 오른쪽이 특히 따뜻한 손길이 허리에 닿았다. 윤재헌은 순간 숨을 멈췄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허리를 통해 마음 깊숙이 번져오는 듯 했다. 많이 뭉쳐있네요. 아로마 오일 조금 발라드릴게요. 서아린이 손바닥에 오일을 덜어 비비자 백단향이 섞인 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따뜻해진 오일이 피부에 닿자 윤재헌은 낮게 숨을 내쉬었다. 시원하세요? 서아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야, 시원해서요. 윤재헌은 부끄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손길은 부드럽고도 정확했다. 근육이 서서히 풀리며 묵직했던 통증이 조금씩 사라졌다. 윤재헌은 조용히 말했다. 사람 손길이 이렇게 따뜻한 줄 잊고 살았네요. 서하린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낮게 대답했다. 저도 집에서 말을 거의 안 해요. 그녀의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다. 윤재헌은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그 떨림이 자신과 닮았다는 걸 느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공기가 흘렀다. 오랫동안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오래된 고독 같은 것. 그때 갑자기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점점 굵어지는 빗소리에 서아린이 창밖을 힐끗 보았다. 오늘 비 많이 올 것 같아요. 윤재헌은 눈을 감은 채 그녀의 말을 들었다. 마음속 어딘가의 빗소리처럼 무언가 몰려올 것 같은 예감이 스쳤다. 한 달 후
윤재원이 작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화면 속 배우들이 무언가 열심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윤재원의 귀에는 잡음처럼 흘러갈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테이블 위에 놓인 식은 국그릇과 반쯤 비어있는 보리차 컵에 멈춰 있었다. 어젯밤 먹다 남긴 그대로였다. 허리가 여전히 무거웠다. 그러나 지금은 통증보다도 다른 게 더 불편했다. 한 달 전 그날의 손길이 그 따뜻했던 순간이 계속 떠올랐다. 서하린의 손끝이 허리 위를 천천히 스쳐갔던 느낌이 잊히지 않았다. 윤재원은 한숨을 쉬며 소파 옆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 속 전화번호 목록에서 서하린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 눌렀다가 다시 손가락이 떨리며 뒤로 돌아갔다. 이게 뭔 일이냐? 낮게 중얼거리며 그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이 공놀이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간간히 웃음소리가 들려오자 윤재현은 순간 오래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아내와 함께 살던 시절. 저녁마다 베란다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함께 바라보던 때가 있었다. 아내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당신도 저렇게 애들이랑 놀아주면 좋겠다고 말하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허리를 살짝 펴보려다 다시 소파에 기댔다. 이제 와서 그때를 떠올려서 뭐하나? 그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이번엔 번호를 거의 누르다시피 했다. 통화 버튼 바로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다시 만나면 그땐 숨지 말아요. 그게 서하린이 한 말이 아니라 자신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말일지도 모른다고 윤재원은 스스로를 비웃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오래된 트로트가 흘러나왔다. 익숙한 멜로디가 거실을 가득 채우자 윤재원의 마음속에 또 다른 기억이 스며들었다. 그날 마사지실에서 마셨던 따뜻한 허브티 향, 그리고 창문을 때리던 빗소리, 그것이 마치 지금 이 방 안에 함께 있는 듯 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윤재원은 휴대폰을 손에서 놓았다. 작은 소리와 함께 기기가 소파 옆으로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잠시 숨을 고르며 거실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지는 중이었다. 붉은 빛이 천천히 아파트 외벽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윤재원은 모래 위에 묻힌 시계를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가슴 어딘가가 아주 작게 떨리는 것 같았다. 그날 그게 전부였을까? 자신에게 묻듯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방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석양이 점점 진해져 방 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윤재헌은 여전히 창밖에 시선을 둔 채 손끝으로 소파 팔걸이를 천천히 두드렸다. 그 눈빛은 어딘가 멀리, 그리고 아주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 붉은 빛이 마치 무언가 변화를 예고하는 것처럼 천천히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늦어름 오후, 윤재헌이 차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본다. 차창 너머로 도로에 깔린 노을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차 안은 한동안 조용했다. 라디오에서는 바닷바람 소리와 함께 잔잔한 연주곡이 흘러나왔다. 윤재헌은 운전대를 잡은 채 고개를 살짝 떨궜다. 손목 위로 느껴지는 묵직함이 마치 몸 전체의 무게를 대신하는 듯했다. 이렇게 아무 데로나 가보는 건 몇 년 만이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머릿속에선 여전히 한 달 전의 그날이 떠올랐다.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퍼지던 작은 방, 허리 위에 닿았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서하린의 조심스러운 목소리. 윤재헌은 고개를 저었지만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청군포로 들어서는 길은 생각보다 한산했다. 바닷바람이 차창 사이로 스며들자 윤재헌은 창문을 조금 더 내렸다. 염분 섞인 공기가 코끝을 자극했고 오래전 여름 바닷가에서 가족들과 함께 놀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다. 차를 작은 해변가 카페 앞에 세우고 윤재헌은 천천히 내렸다. 바람이 셔츠 자락을 스쳤고 바닷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는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를 시켰다. 작은 잔에서 김이 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한쪽이 허전해지는 걸 느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던 그때였다. 모래사장을 걷는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연보라색 가디건, 가방끈이 어깨에 걸린 모습, 그리고 바다를 향해 멈춰선 작은 체구. 윤재헌의 심장이 순간 빠르게 뛰었다. 설마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바닷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지만 몸은 이미 카페 문을 나서고 있었다. 모래사장에 발을 디디자 푹신한 감촉이 느껴졌다. 가까워질수록 그 여자가 누구인지 확실해졌다. 서아린이었다. 그녀는 바다를 바라보다가 윤재헌의 발소리를 듣고 천천히 돌아섰다. 눈이 잠시 크게 커지더니 그녀의 입가에 놀라움이 섞인 미소가 떠올랐다. 윤재헌 씨. 목소리는 바닷바람에 실려 조용히 퍼졌다. 윤재헌은 숨을 고르며 다가갔다. 출장 오셨나 봅니다. 서아리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네, 지역 축제 때문에. 그런데 윤재헌 씨는 어떻게 여기까지? 그냥 드라이브 좀 하려고요. 윤재헌은 잠시 숨을 멈춘 채 그녀의 눈을 마주쳤다. 이런 우연도 있네요. 서아리는 부드럽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여전히 어딘가 주저하는 기색이 있었다. 둘은 모래사장을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한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며 걸었다. 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었다. 잠시 후 서아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보고 싶었어요. 윤재헌의 걸음이 순간 멈췄다. 그녀의 고개는 살짝 숙여져 있었지만 떨리는 목소리는 분명했다. 윤재헌은 천천히 대답했다.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서아린의 눈동자가 그 빛을 담고 있었다. 바닷바람이 한층 거세졌다. 서아린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윤재헌을 바라봤다. 눈빛에는 여전히 머뭇거림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간절함이 있었다. 해가 거의 다 저물었을 때 서아린이 잠시 멈춰서서 말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을 멈춘 채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 소리가 낮게 이어졌고 서아린은 입술을 한 번 깨물었다. 근처 민박집에서 묵고 있어요. 잠깐 들르시겠어요? 윤재헌은 대답하지 않고 바다를 바라봤다. 붉은 물결이 천천히 일렁이고 있었고 그의 가슴도 그 물결처럼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이른 새벽, 민박집 작은 방. 커튼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든다. 윤재헌은 잠에서 깨지 않은 듯한 눈으로 조용히 누워 있었다. 바로 옆 서아린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이불 위로 흘러내려 작은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윤재헌은 손을 들어 조심스레 그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손끝이 닿는 순간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쳤다. 그의 시선이 자연스레 바닥으로 내려갔다. 밤새 떨어져 있던 작은 은색 팔찌가 이불 끝에 걸쳐 있었다. 전날 밤 팔찌가 바닥에 떨어지며 났던 금속성 소리가 순간 머릿속을 다시 울렸다. 강도연이 선물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윤재헌을 다시 현실로 끌어당겼다. 이게 맞는 걸까? 윤재헌은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서아린의 숨결은 고르고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조차 그에게는 불안으로 느껴졌다.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다. 민박집의 낡은 나무 바닥은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작은 소리를 냈다. 윤재원은 서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창가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창문을 열자 찬 바닷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윤재원은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순간이 오래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일어나셨어요. 낮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서아린이 잠에서 깬 듯 눈을 비비며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은근한 미소가 있었다. 네, 그냥 공기가 좋아서요. 윤재원은 억지로 웃었다. 서아린은 이불을 정리하며 말했다. 어제 너무 많은 생각을 했어요. 윤재원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 미안해요. 서아린은 낮게 중얼거렸다. 이렇게까지 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윤재원이 무언가 대답하려던 순간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급한 소리가 들려왔다. 하리나, 있어. 낯익은 남성의 목소리였다. 서아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녀는 급히 휴대폰을 집어들었고 화면을 보자마자 숨이 막히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위치 공유 설정이 켜져 있었다. 어떻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다. 윤재원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문 열어. 하리나. 서아린이 문고리에 손을 얹었지만 손끝이 떨려 쉽게 열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문을 열었다. 강도연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는 방 안을 한눈에 훑었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이불과 바닥에 놓인 팔찌를 본 순간 표정이 굳어졌다. 윤재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와 혼란이 섞여 있었다. 윤재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도연아, 목소리가 작았지만 진심이 묻어 있었다. 강도현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이내 힘없이 내려놨다. 그는 방 한가운데 멈춰서서 낮게 말했다. 내가 남편다운 게 뭐가 있었냐? 그동안 그 말은 분노보다 자책이 더 크게 느껴졌다. 서아린의 눈가가 순간 젖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이 흘렀다. 윤재원은 강도현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며칠 후 늦여름의 서늘한 오후, 윤재원과 강도현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매미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바람은 천천히 나무잎을 흔들고 있었다. 강도현이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다. 서아린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이제 알 것 같아. 윤재원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손끝을 한번 움켜쥐었다가 풀었다. 겨울 아침, 찬 바닷바람이 부는 청군포 해변. 윤재원은 두 손을 깊이 호주머니에 넣은 채 모래사장 위를 천천히 걸었다. 숨이 나올 때마다 하얀 입김이 바람에 흩어졌다. 바다는 잔잔했지만 겨울의 바닷물은 무겁게 일렁이고 있었다. 이제 정말 다 지나간 건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머릿속엔 여전히 서아린의 마지막 메시지가 맴돌았다. 다시 만나면 그땐 숨지 말아요. 민박집에서 헤어진 후 서아린은 모든 걸 정리하고 남쪽의 작은 항구 도시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가 떠나는 날 보낸 짧은 메시지를 윤재원은 수십 번도 넘게 읽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 길게 이어졌다. 윤재원은 걸음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쉰 뒤 바다 쪽으로 고개를 들었다.
겨울 바다에 소금기 섞인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다. 그는 손목 위에 차고 있던 낡은 시계를 풀었다. 오래전 아내가 생일 선물로 사준 시계였다. 아내의 환한 얼굴이 순간 떠올랐다. 하지만 그 얼굴 뒤로 서하린의 눈빛이 이어졌다. 그날 밤 그녀가 조용히 웃으며 했던 말과 아침에 떨리던 손길이 한꺼번에 스쳤다. 윤재원은 시계를 잠시 손에 쥔 채 엄지손가락으로 유리 표면을 천천히 문질렀다.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끝에 남았다. 그리고 깊이 파인 모래 속에 그것을 묻었다. 이제 과거에 매이지 말자. 그는 마음속으로 낮게 중얼거렸다. 바닷바람이 불어와 모래가 살짝 흩날렸다. 윤재헌은 고개를 들어 수평선을 잠시 가만히 응시했다. 머릿속이 조금씩 맑아지는 것 같았다. 그 밤이 죄였을까? 아니면 구원이었을까? 윤재헌은 혼잣말을 하듯 조용히 말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깊은 후회만은 남아있지 않았다. 바닷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귀에 닿았다. 윤재헌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겨울 공기가 차가웠지만 가슴 안쪽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멀리서 바닷새가 날아오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윤재헌은 잠시 눈을 가늘게 뜬 채 하얀 새들이 하늘로 흩어지는 모습을 따라갔다. 눈빛이 조용히 흔들렸다. 그의 눈동자는 조심스러운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겨울 바다의 찬 바람이 윤재헌의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는 매일 아침 허리 통증을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며 무심히 넘기곤 했다. 하지만 그 작은 통증은 그의 몸이 보낸 조용한 경고였고 동시에 오랫동안 무시해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신호였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의 작은 변화를 무시하려고 한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참으면 낫겠지. 라는 생각이 습관처럼 자리 잡는다. 그러나 윤재헌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그 작은 불편이 결국 마음과 삶 전체를 흔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서하린을 다시 만난 것도 결국 몸이 보낸 작은 신호 때문이었다. 허리가 아프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여전히 조용한 아파트에서 식은 국을 마주한 채 텔레비전 소리를 줄여놓고 앉아 있었을 것이다. 몸의 불편은 때로 사람을 멈추게 하고 낯선 길로 나아가게 한다. 그것이 좋은 인연이든 마음 아픈 선택이든. 결국 우리를 더 깊이 살게 만드는 것은 삶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이다. 서하린 또한 그랬다. 그녀는 사실상 사실혼 관계였지만 오랫동안 자신을 투명인간처럼 대하는 강도영 곁에서 묵묵히 살아왔다. 그녀의 몸도 마음도 이미 오래전부터 지쳐 있었다. 작은 허리 통증을 핑계로 만난 윤재헌에게 그녀는 오랜만에 다시 여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대접받는 느낌을 받았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이 아니라도 따뜻한 손길 하나, 진심 어린 대화 한 번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두 사람의 늦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건강을 소홀히 한 채 살아온 한 남자가 몸의 작은 경고를 계기로 다시 사람과 연결되는 과정이었고, 외로움 속에서 무너져 가던 한 여자가 짧은 위로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 과정이었다. 나이 들수록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허리에 묵직한 통증, 쉽게 가라앉지 않는 피로, 예전 같지 않은 소화, 이런 작은 변화들이야말로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와도 같다.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돌보는 것이야말로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그리고 돌봄은 혼자만의 몫이 아니다. 가족의 사소한 관심, 이웃의 한마디 안부, 함께 나누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때로는 약보다 더 큰 힘이 된다. 윤재헌은 결국 서하린과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그 만남이 그의 삶을 바꿨다.
매일 허리를 주무르며 한숨을 쉬던 그는 이제 몸이 보내는 신의 귀를 기울이고 작은 변화에도 자신을 돌보려 한다. 그는 겨울 바다에서 낡은 시계를 모래에 묻으며 결심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오늘 하루를 성실히 돌보겠다고. 몸은 결국 마음과 이어져 있다. 몸을 돌보는 작은 습관은 마음까지 건강하게 만든다. 하루 3번 약을 잊지 않고 챙기는 일.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하는 일. 아침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일. 이런 사소한 것들이 사실은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다. 괜찮아. 오늘도 잘하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 한마디가 긴 세월을 견디는 힘이 된다. 사람은 늙어가면서 외로움이 더 깊어진다고들 한다. 하지만 윤재현과 서아린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작은 온기 하나만으로도 그 외로움은 조금씩 녹는다. 손을 잡아주는 한순간, 따뜻한 차를 건네는 작은 행동. 진심 어린 한마디가 때로는 긴 고독보다 더 큰 힘을 가진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깨달음은 어쩌면 아주 단순하다. 몸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마음이 보내는 조용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하라는 것이다. 겨울 바닷가에서 윤재현이 혼잣말로 했던 말이 오래 남는다. 그 밤이 죄였을까? 아니면 구원이었을까? 그래도 이제는 다시 살아야겠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그가 마지막에 품었던 그 작은 결심일지도 모른다. 삶이 주는 고통과 후회 속에서도 다시 하루를 살아보겠다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되찾는 첫걸음이다. 삶은 언제나 늦은 것 같지만 사실 결코 늦지 않았다. 한 걸음씩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치유다. 오늘 당신이 느끼는 작은 통증과 외로움도 어쩌면 삶이 건네는 조용한 위로의 시작일지 모른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마음이 전하는 부드러운 목소리에 정직해질 때 삶은 다시 우리를 살게 한다. 이 한 문장이 윤재현과 서아린의 이야기가 남긴 가장 중요한 철학일 것이다.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셨길 바랍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결국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마음 한 조각이 아닐까요?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담 없이 그저 지나가듯 살짝 눌러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연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울렸다거나 잔잔한 여운이 남았다면 댓글에 숫자 1 하나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표시가 이 이야기를 전한 모든 이들에게 큰 격려가 될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